면은 이 식 그대로 모습을 계산하기 위해는 힘들지만 실제로 더 많이 힘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미분 계산법에는 기억해두면 편리한 속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질은 dx분의 d fx는 x n-1로 표현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일 때 미분하게 되면 2x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분하면 2x로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는 버리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수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량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변화량에 관심이 있을 때 이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6x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3x 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3은 3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x 2x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을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성질은 어떤 fx와 gx가 있고 어떤 상수가 a가 있을 때는 다음 같은 미분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특별한 성질을 선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선은 그 두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dx분의 d는 fx일 때, 그러니까 d 하면은 fx는 x 제곱일 때 이것이 함수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2x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냥 2x가 된다. 그러니까 즉 n-1 제곱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상수는 무시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거니까요. dx분의 d 시그마 i는 0 n xn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시그마 곱하기니까요. n i는 0 하고 dx d의 xn으로 해도 묘방하다. 그러면 각 식을 이렇게 미분하고 함수를 해서 다 더하면 이 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변화량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최소값을 찾아내는 일들을 할 겁니다.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요. 편미분에 대한 거라든가, 편미분도 이 미분을 이해했다면 편미분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징들, 상수는 무시, 그리고 제곱 xn은 xn-1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시그마 기호는 바꿀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분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어떤 최소값
찾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용할 머신러닝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 a의 변화량과 b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b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과정이다. 자, 나머지는 뒤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코딩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은 fx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다음과 같이 x가 수만이 들어가는 종속 변수가 수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택시 값을 구하더라도 거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기름값 뭐 등등의 공부를 해봅시다. 공부를 할 때 공부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과외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학교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3개인데 더 많은 변수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어떤 빅데이터의 컬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할 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으로는 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변 함수를 미분할 때는 미분할 변수에만 주목하고 다른 변수는 모두 상수로 취급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미분법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물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이 함수를 우선 잠시만요. 제가 이 y값을 빼먹었네요. 이 y값을 x와 y값인데요. x값을 기준으로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편미분에서는 주목할 변수 이외의 변수를 모두 상수로 취급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다시 말하면 변수의 값이 고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고정해보면요. 이것을 1로 고정하면요. 그러면 fx와 y값, x라고 하죠. x와 y값을 x제곱 플러스 1제곱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 값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죠. 이 값은. 그러면 fx에 대한 x제곱 값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다시 이렇게 되면 이 값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하면 다른 값들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델타 d라고 합시다. dx d f x y는 이게 x제곱은 플러스 y1만으로 상수 취급해주고 이것만 한다 그랬죠. 그러면 x의 미분의 성조율을 따라서 2가 앞으로 올 거고요. 여기는 1이 되니까 1은 뭐 지수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y에 대한 편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dy에 대해서 fxy 하면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면 x는 1로 상수가 돼서 의미가 없어지고요.
y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와서 2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편미분해서 쉽게 y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선만 대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처럼 미분하려는 변수에만 주목하고 다른 변수는 모두 상수로 취급하면 해당 변수에 관한 함수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가시화와 기의 두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를 보면서 설명했지만 변수가 몇 개 되든 간에 동일한 개념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와 지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란 다음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A를 밑이라고 하고 이 네모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A를 네모만큼 곱해라 라는 의미죠. 만약에 2 곱하기 2일 경우는 2 곱하기 2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란 변수 x가 지수 자리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에서는 및 a의 값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값이 1이면 함수가 아니게 되죠. a의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값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허수를 포함하게 되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밑의 값은 1이 아니거나 a보다 큰 값이어야 됩니다. 자, 지수함수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a가 1보다 클 때는 양수로 향하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하강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지수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배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지수 함수에서 밑에 값이 자연상수 2인 함수를 말합니다. 자연상수 2인 함수를 말하는데요. 자연상수 2는 자연 로그의 밑 혹은 오일러의 수 등으로 이름을 불리게 되고요. 파이처럼 수학에서 중요하게 되는 사용되는 무리수이며 그 값은 대략 2.718281828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자연상수 2가 지수 함수에 포함되어 분모에 들어가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모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나 렐루 등의 함수들은 1과 혹은 0같이 어떤 출력해 주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활성화 함수를 배웠던 것들이 이러한 모양들을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1로 출력해 줄 거냐 0으로 출력해 줄 거냐. 그러니까 x가 큰 값을 가지게 되면 fx는 1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리고 x가 작은 값을 가지면 fx는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S자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 함수의 속성은 0 또는 1 두 개의 값 중 하나를 고를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어떤 분류할 때 이 값들을 마지막에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가중치가 높을 때는 2에 가깝게 출력해주고 어떤 것들이 가중치가 작을 때는 0에 가깝게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뒤에서 어떤 참 거짓 판단장치 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와 로그 함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로그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수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a를 x만큼 거듭 제곱한 값이 b라고 할 때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죠. 이때 a와 b는 알고 있는데 x를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로그로 변형시켜주는 거죠. 로그 a, b로 변환이 되고요.
그것은 x가 구합니다. 그럼 x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로그와 지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듯 로그 함수 역시 지수 함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역함수는 x와 y를 서로 바꾸어 가지는 함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x를 구했다면 이 x를 다시 y를 구하는 값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x가 이렇게 되면은 이 y가 b가 1로 온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값이 그러니까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은 로그 정의를 따라서 x는 로그 a y로 바꿀 수 있고요.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 x와 y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역함수가 되는데요. 자, y는 로그 a x라는 식이 바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y는 어떤 종속값이니까요. 이 예측하는 값을 쉽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y는 ax는 로그를 취하면 y는 로그 ax라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배울 때 x가 1에 가까워지거나 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그래프가 필요한 건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y는 로그 ax를 x축 또는 y축으로 대칭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거나 알맞게 평행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떤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y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요.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축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번, 2번 그래프인데요. 2번 그래프에 대해서 x축으로 오른쪽 방향만큼 이 그래프가 오른쪽만큼 이동했을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더해주면 그 값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1번과 3번 그래프를 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들 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들은 뒤에서 어떤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최대화시키고 최소화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기초 수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